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최근 120개국에서 50여 명의 장 차관 등이 참석하는 제25회 세계도로대회가 서울에서 5일간 개최됐습니다.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도로교통 신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를 담은 세계도로대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요? 어떤 행사였나요? 네, 해외 장차관을 비롯한 도로교통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 등 3만 5천여 명의 참석을 기대하는 개막식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습니다. 100년을 자랑하는 세계도로대회가 첨단화된 한국도로교통을 빛내기 위해 도로교통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네. 1908년 프랑스 파리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각국의 장관회의와 양자 면담회, 기술회의, 전시회, 기술 현장을 방문하는 시찰 행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관심은 당연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장관회의에서 집중 조명된 내용이요. 지속 가능한 재정, 또 도로 서비스 개선, 도로 신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는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 특색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토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능화된 도로 안전 기반 기술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각 지역별 도로 노면과 대조해봐도 실제 우리 노면이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입지와 면적을 비교한다면 광활한 대륙의 반도를 견주는 것과 다를 바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고속도로 시스템은 미국이 더 잘 돼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 이용 위반과 불법 적발 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도로 상황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우리도 하이페이스 통과속도를 유지하고 또 낙하물에 대한 2차 사고 방지 정보 체계 구축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속도로 개념 자체가 무료 이용을 기반으로 한 미국은 다차선 구축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은 통행료 지불 대신에 전용 차선을 이용하고 또 이런 기득권을 사는 제도 병행 역시 대규모적인 도로 관리와 보수에 일조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다인승차만 주행할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 그러니까 우리의 버스 차량과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것은 정체를 피해가는 특혜인데다 또 이런 규정이 자유라는 것도 또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적발이 되면 단속 처벌 수위는 아주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받는 한마디로 우리처럼 복잡한 그물망과도 같은 법조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책임지는 교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법과 제도는 아주 잘 돼 있긴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고 또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이 문제라는 거네요. 네, 상세 차원을 초월할 정도로 법 조항과 기준이 잘 돼 있습니다.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지만 잠재된 행위, 그러니까 예고된 위험 요인을 처벌하는 수위 또한 너무 관대한 부분이 크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1조 원을 투입해서 7년 만에 완성한 이순신 대교가 개통 1년 만에 바닥을 전면 보수하는 원인도 국제 기준을 위배한 화물차, 즉 추가증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 되겠습니다. 네. 더욱이 질 좋은 도로를 지키지 못하는 축하증 허용 초과는 2007년 정부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가 됐지만 지금까지 8년을 방치해온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특히 과적 때문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도로 포장에 쏟아붓는 내면에는 사고로 부딪히는 원인이 도사리인 것과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뿐만 아니라 실패한 과적 단속 문제를 해결할 답을 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결국은 교통부 산하단체가 개회식 주변에서 코엑스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계도로대회 개최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로 설계 축하중 대비 국제 기준을 초과한 실제 통행축 하중에 주는 도로 포장 파송 비준은 4.2 배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세 개의 축이 연결된 차이의 국제 기준은 24톤인데 국내에서는 30톤을 늘리다 보니까 도로 포장 파손도가 2.5배에 이른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사고 위험 부추기는 노면 파손과 파손 원인인 과속 단속까지도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이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주무부처 속내는 이번 세계도로 개최에서 암쪽 존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사고 위험 부추기는 노면 파손과 포트홀 요인에 더해서
도로 붕괴 위협을 묵인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한국연결상용자동차 산업협회 회원들은 도로 조기 파손을 예방하면 사고는 물론 연간 5천억 원 상당의 세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연결상용자동차 산업협회가 주장하는 것이 연간 이 보수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 그 사고 요인이 잘못된 축 중량 기준에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마치 트레일러가 과적 규범으로 인식되는 등의 국민 오해를 벗기 위해서 10여 년간 과적 요인 해소방을 제의했던 김문수 회장이 나서서 바퀴수가 많은 화물차 축 중량 기준 초과 인정은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도로 설계는 대부분 바퀴축 하중과 직결되는 평균축 하중, 이 8톤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기준을 따르면서도 운행차에 있어서는 10톤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도로 파손을 2.5배 증가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길을 구분하지 않고 40톤을 무조건 인정한 잘못된 법 적용도 도로 파손 비율은 물론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도로 보수 비용으로 연평균 5천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도로 파손에서도 가장 위험한 포트홀,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구멍이 파이는 것이죠. 도로에. 예. 이 발생은 매년 2만여 건의 고속도로 사고 유발로 200건을 배상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굴곡을 만드는 게 과적이라면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불량 노면 때문에 경기도는 3년 평균 4만여 건의 사고로 48명이 부상당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게다가 국제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한국도로법 도로 운행 제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성만이 아닌 화물차가 육로 국경을 통해서 앞으로 물류 운송 시대가 개방이 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공청회마저 이기 집단에 의해 시작도 못하고 파행이 됐고 이제는 국토교통부마저도 의지를 잃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도로 대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